1936년 2월 26일 새벽 4시 고다 기요사다 대위와 반란군 지휘관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병들을 깨워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잠길에서 깨어난 사병들은 처음에는 또 야간 훈련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사관 몇 명은 그날 밤 대사륙이 있을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잠시 후 연병장에 집합한 부대원들에게 구리아라 야스히데 중위는 나는 너희들이 나와 함께 죽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평소에 구리아라 중위를 흠모하던 구라마토 군조는 네,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이는 상관의 명령은 결코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교육됐었기도 했지만 당시 일본의 시국으로 봤을 땐 이 기회에 온 세상을 갈아엎고 싶다는 비뚤어진 욕망도 한몫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쿠데타의 중심 인물 중 한 사람이었던 구리아라 야스히데 중위. 그의 아버지도 육군 대자 출신이었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그 역시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930년 육군 소위로 임관해 제1보병연대, 제2전차연대를 거쳐 2.26 사건이 일어난 1936년에 우여곡절 끝에 다시 제1보병연대로 부임해 있었죠. 여기서의 우여곡절이라면 그 기간 동안 그는 국가개조운동에 참여하기도 했고 1933년에는 구국 사이타마 청년정신대 사건이라는 쿠데타를 주도 이미 황도파 청년장교의 중지인물이 되어 있었기에 육군 내선 이런 그의 전력에 의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당시 일본 육군의 여타 연대장들이 그를 받아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당시 제1보병사단 제1연대장이었던 오토 메구미 대제의 배려로 그는 다시 자신의 친정 제1보병연대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후 1935년 8월 12일 아이자 사고로 중재에 의한 육군성 군무국정 살해 사건이 발생하자 아이자의 소속 부대이자 구리아라 역시 소속돼 있던 제1보병사단은 반란모의 사단으로 찍혀 만주로 이동이 확정됩니다. 또한 구리아라 자신도 구국 사이타마 청년 정신대 사건의 주도적인 가담을 이유로 곧 징계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죠. 그렇다면 이 당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이미 쿠데타를 기억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이유 등으로 조낭 유진이라는 허를 쓰고 자신의 보진을 위해 궁여지책으로 쿠데타가 모의되고 실행됐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는 2.26 쿠데타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바로 총리 대신을 암살하고 주요 신문사와 통신사를 청구하는 것이었죠. 사실 2.26 쿠데타도 처음에는 5.15 사건 때처럼 장교들만으로 실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암살할 대상이 너무나 많았고 또한 장교들뿐만 아니라 하사관들과 사병들까지 자신들의 것에 동조하고 있다는 모양새를 보일 필요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쿠데타 계획이 일부 드러나 있었으므로 경시청과 현병대의 초기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예상됐습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거사 계획이 부대 전체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군사작전식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나 당시 주요 주동자였던 구리아라가 소속된 제1보병연대 병력은 반란 부대의 30%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리아라 중위가 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나가타 살해 사건을 일으켰던 장본인인 아이자 사부로 중자가 하필 제1보병연대 소속이었기 때문에 연대 자체가 요시찰 대상이었기 때문이었죠. 이로 인해 참가 병력의 대부분은 제1보병사단 제3보병연대에서 부하들의 신망이 매우 두터웠던 안도 타루저 대위가 지휘하는 제6중대 그리고 노나카 시로 대위가 지휘하는 제7중대로 채워지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쿠데타군은 막강한 전투력을 자랑하던 황궁 직속 경비부대인 근위보병 제3연대 그리고 위력 시위 차원에서 제1보병사단의 제7 야전 중포병연대 병력도 일부 동원합니다. 안도 타루저 대위 그는 비록 그다지 우수한 성적으로 사관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지만 막상 인권하자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던 실무형 장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자가 살해한 통제파의 선두주자 나가타 텐센에게마저도 두터운 힘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파벨의 벽을 뛰어넘는 몇 안 되는 인재였던 것이죠. 또한 그는 상관에 대한 예의도 바르고 역사나 철학에도 관심이 많아 해군을 포함한 대부분의 장성급 지휘관들에게 큰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건 3년 전인 1933년 시종장이던 예비역 해군대장 스즈키 간토의 저택을 방문해 시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날 스즈키는 친절하게 자신의 역사관이나 국가관을 안도에게 설파했고 안도는 거기에 큰 감명을 받았죠.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도 스즈키의 좌우명으로 군생활을 하고 싶다고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일까요? 이륙 쿠데타 당일 하필 그가 맡은 임무가 바로 스즈키 간타로의 살해였습니다. 아니, 그가 일부러 스즈키 간타로를 자신의 목표물로 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때문에 스즈키 간타로는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니까 말이죠. 어쨌든 그는 거사에 대해서도 자신의 성격처럼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합법적인 길로 가길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성공 확률이 적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발을 뺐을 때 동지들이 느낄 실망감과 쿠데타 이후에 일어날 그들의 안위가 걱정되자 그는 최종적으로 참가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사관과 사병들을 설득해 결국 반란군 중 최대 병력인 총병력의 60%를 동원하죠. 물론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동원되는 휘하 부대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의 인품과 사죄의 마음 때문에 병사들이 움직였던 것일까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그것은 그냥 군대였습니다. 지휘관의 명령에 그것이 옳고 그른지를 먼저 따질 수 없는 군대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 그것은 바로 그 시점에 병사들 역시 사회에 대한 불만이 차고 넘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 당시 일본은 모든 사회적 불만 해소의 창구가 군부의 움직임에 의해 좌지우지될 것이라는 기운이 만연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모든 일본의 국민들은 그것이 실행되길 열망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고 반란군은 지휘관의 출동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작전 개요는 제1조인 구리하라 야스히데 중위와 스시마 가치오 중위, 다케시마 츠네요 중위, 이케타 토시코 소위, 하야시 하치로 소위, 그리고 360명의 병력과 트럭 세대, 중기관총 2정으로 내각 총 대신 오카데 게이스케를 살해한 후 아사히 신문사 등 주요 신문사와 일본 전보통신사를 점거하는 것이었고, 제2조인 나카시 기뇨 중위와 나카지마 간지 소위는 100명의 병력으로 대장 대신 타카시 고레키오를 살해하는 것이었으며, 제3조였던 사카이 나오 중위와 다카시 타로 소위, 야스타 유소이는 병력 180명으로 내 대신 사이토 마코토와 육군 교육총감 와다나베 조타로를 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제4조인 안도 테루조 대위가 150명의 병력으로 시종장 스즈키 간타로를 살해하면, 제5조인 고다 기요사다 대위와 무라나카 타카시 대위, 이소베 아사이시 대위, 단세이 마사타다 중위 역시 병력 150명으로 육군 대신관제와 육군 참모본부를 각각 점거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에 맞춰 제6조였던 노나카 시로 대위와 토키와 치소 소위, 스즈키 쿠니코 소위, 키와라 코이 소위는 제일 많은 460명의 병력으로 내무 대신 코토 후미오를 살해한 후 경시청을 점령하면, 이후 제7조인 고노 히로시 대위가 하사관 6명과 함께 전내 대신 마키노 노부아키를 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1차 목표로 육군성과 경시청을 점령하여 진압부대 이동을 차단함과 동시에 신문사 통지사를 점거함으로써 언론을 직접 조종하여 국민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계획이었고, 이에 맞춰 주요 제거 대상으로 자신들의 앞길을 가로막는다고 여겨지던 내각 총대신과 시종장, 전 현직 내대신과 대장 대신, 그리고 국가 원로를 살해하고 2차 목표로 육군 교육총관과 내무대신, 취밀원 의장, 귀족원 의원 몇 명을 살해함으로써 자신들의 단호함을 알리려고 했던 것이죠. 이로써 일본 역사에 지각 변동을 일으켰던 이륙 쿠데타가 바야흐로 시작됐습니다.